평생 경과가 교육자로 좋지 않습니다. 존경받던 한 남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청천벽력 같은 같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유명 대형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말기암이었죠. 가족들은 절망했고 정리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죠.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한 작은 가족의 용기 있는 도전,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호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40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그였습니다. 은퇴한 지 석 달,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던 참이었죠. 여보, 일어나세요. 아내 순이가 커튼을 걷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죠. 태호가 몸을 일으키며 하품했습니다. 벌써 그날이네요. 서울대병원에서 예약 잡아뒀어요. 종합검진으로요. 순이가 옷장에서 남편 옷을 꺼냈습니다. 태호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건강해 보였죠. 여보, 아침 드세요. 순이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태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소.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순이가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고맙소. 태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태호가 창밖을 바라봤죠.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하네요. 태호가 혀를 찼습니다. 맞아요.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만 보고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죠. 김태호 환자분이세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호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종합검진 예약 확인됐어요. 이 번호표 받으시고 대기하세요. 직원이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건강 관련 책자를 훑어봤습니다. 순이는 옆에서 뜨개질을 했죠. 김태호님, 검사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서너 시간이 걸렸죠.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와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거실에서 쉬었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죠. 피곤하세요? 순이가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검사 받느라 지쳤어요. 태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결과 잘 나올 거예요. 순이가 다독여줬습니다. 그러게요. 특별한 증상도 없으니까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순이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태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결과 상담받으러 오라고 해요. 순이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상담이요? 이상한 게 있나 보네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설명해 주려는 거겠죠. 순이가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링거를 맡고 있는 환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김태호 환자 보호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CT 필름과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죠. 태호와 순이는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사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죠?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CT 필름을 가리켰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악성 종양이요? 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순이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됐어요.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이요? 태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간과 폐로 번졌어요. 말기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 의사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순이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남았나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길어야 3달 정도로 보입니다.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달이요?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기대는.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유를 즐기려던 차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순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항암 치료가 최선입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은 어떤가요? 태고가 물었습니다. 구토, 탈모, 면역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순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환자분과 가족분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부부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여보, 괜찮아요? 순이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을 계속 흘렸죠.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평소 보던 거리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부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병구와 시어머니 박영자였죠. 둘 다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늦었네요. 영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어땠어요? 병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순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영자가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병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태고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영자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가 큰일이에요? 순이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췌장암이래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췌장암이요? 말기래요. 전이까지 됐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영자가 잠시 충격에 빠져 있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의사가 3달 정도라고 했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군. 영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서둘러 정리할 게 많겠네요. 순이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리요? 유산 정리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영자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현실을 직시해야죠. 진명이며 예금이며 정리할 게 많아요. 영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3달이면 금방이에요. 영자가 서둘렀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이야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영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태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충격도 큰데 가족들이 재산 이야기만 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순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소.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서류들 챙겨야겠어요. 등기부등본이며 통장 정리며.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당연한 일이죠. 영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법무사한테도 상담받아야 하고요. 병구가 덧붙였습니다. 순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예요? 그럼 언제 해요?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텐데. 영자가 반박했습니다.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방에서 좀 쉴게요. 네, 여보. 가서 쉬세요. 순이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침실에 누운 태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죠. 순이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진단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뭔가 이상해요. 아무 증상도 없었잖아요. 순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췌장암의 특징이래요.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고.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순이가 고집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 어쩔 수 있겠어요. 태호가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봐요. 재검을 받자고요? 태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혹시 모르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순이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시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죠. 여보세요? 법무사님이세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급히 상담받고 싶은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호도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죠. 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급한 일이라서요. 영자가 계속 통화했습니다. 쓸데없는 희망 품지 마세요. 영자가 전화를 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영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이 틀릴 리 없어요. 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구도 아들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순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헛된 기대는 버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이러세요? 확실하지 않긴. 최고 병원에서 진단한 걸 믿어야지.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재검사밖에 할 거예요. 정말 고집스럽네. 시간 낭비만 하고. 영자가 혀를 찼습니다. 태호가 침실에서 나와 아내 편에 섰습니다. 순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병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현실을 받아들여. 아버지도 그러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영자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고집이네.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다음 날 아침 태호와 순이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가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나간 거죠.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정말 재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요청해 봐야죠. 태호가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며 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순서가 됐죠. 재검사요? 이미 정확한 검사를 했는데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가 의자 끝에 앉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기록이 명확합니다. 재검은 불필요해요. 의사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태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실수는 없을까요? 실수라뇨? 저희 병원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요. 태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희는 최첨단 장비로 검사합니다. 오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의사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비용은 다 내겠어요.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안 됩니다. 의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부탁드려요. 순이가 일어서며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덮었습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는 건 어떤가요? 그건 환자분 자유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부부는 할 수 없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순이가 벽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요. 생각해 봅시다. 태호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둘 다 말이 없었죠. 다른 승객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을 열자 시부모가 거실 탁자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들이 널려 있었죠. 어서 와요. 일찍 나갔더니 늦게 오네요. 영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병구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순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에요? 또 뭐하러요? 영자가 의아해했습니다. 태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답했습니다. 재검 요청하러 갔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검 결과 어땠어요? 순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검을 안 해줘요. 그럼 됐네요. 그만큼 병원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영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구도 서류를 정리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서울대병원을 못 믿겠어? 최고 병원인데 왜 자꾸 의심해요? 영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순이가 시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잖아요. 혹시나가 뭐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단정한 걸 보면. 영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이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까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머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잖아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헛된 꿈 꾸지 말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낭비하고 있어. 병구가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순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을 다른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또 그런 소리예요? 영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 끝까지 확인해 볼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참 고집스럽기도 하지. 고집이 아니라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래요. 순이가 반박했습니다. 병구가 탁자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봐. 정리할 게 이렇게 많아. 태호는 아내와 시부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법무사 선생님도 빨리 정리하라고 하던데.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를 믿어요. 순이. 태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시간 낭비 그만하세요.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그럼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영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자가 맞받았습니다. 병구도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순이야, 현실을 직시해. 순이가 시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요? 당연하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병구의 목소리가 거셨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나 의미 있게 보내세요.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의료오진 사례들을 검색해 보았죠. 화면에 여러 기사들이 떴습니다. 태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의료사고 사례들이요. 오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순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요? 태호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네. 환자 바뀜 사고도 있고 잘못된 진단도 많고요. 순이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환자 취급 실수로 엉뚱한 수술받은 사례라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태호가 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컴퓨터 앞에 앉아있네. 병구도 거들었습니다. 괜한 것들만 찾아보고 있어. 순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검사 기록 떼어와요. 기록을요? 태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 봐야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상관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이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태호가 걱정했습니다. 네.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시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의무기록 사본 신청이요?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환자 보호자예요.
순이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원하시나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와 진단서 전체요. 순이가 답했습니다. 잠시만요. 처리해 드릴게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순이는 기록을 받아들고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기록을 펼쳐보며 꼼꼼히 살펴봤죠. 뭔가 이상해. 순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죠. 집에 도착하자 태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록 가져왔어요. 같이 봐요. 순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실 탁자에서 부부는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게 뭘까요? 태호가 검사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순이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다가 순이가 환자 정보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뭐가요? 태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환자 번호가 이상해요. 우리 등록 번호와 달라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가 급히 자신의 환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말이네요. 번호가 다르네요. 순이가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환자는 나이도 다르고 주소도 다르네요. 그럼 이 기록은 다른 환자 것이란 말이에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바뀐 거예요. 순이가 흥분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태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말이 맞았어요. 그럼 제가 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순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장보고 온 길이었죠. 왔어요? 영자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병구가 다가왔습니다. 순이가 흥분해서 기록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이에요? 영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환자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 기록은 다른 환자 것이에요. 순이가 크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제 기록이 다른 환자 것과 바뀐 것 같아요. 병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있겠어? 큰 병원인데. 정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순이가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영자가 기록을 대충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이겠죠. 착각이 아니에요. 환자 번호가 명백히 다르다고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구가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순이야, 진정해. 그럴 리 없어. 진정하라고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요. 순이가 기록을 흔들었습니다.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단순한 오타일 수도 있잖아요. 오타가 아니라고요. 환자 이름까지 다르다고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아내를 지지했습니다. 순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자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아들마저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병원을 의심하다니. 의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에요. 순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태호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순이 말이 맞다면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가족은 또다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오후 곧바로 인터넷으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여러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살펴본 끝에 의료사고 전문인 이호석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죠.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까? 순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사고 상담받고 싶은데요. 급한 일이라서요. 순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변호사님 스케줄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나요?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순이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태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큰 빌딩 20층이었죠.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이호석 변호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김태호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김태호 아내예요. 순이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변호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가져온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환자 기록이 바뀐 것 같아요. 환자 기록이 바뀌었다고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의무 기록을 보니 이상해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입니다. 이 변호사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네. 환자 번호가 완전히 다른 사람 것이에요. 이 변호사가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암 환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순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사건도 드물어요. 이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어요? 네. 환자 기록 착오와 오진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태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먼저 병원 측에 정정 요구를 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하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법정으로 가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태고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태호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병원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상담을 마친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죠. 집에 들어서자 시부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영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요. 순이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변호사요?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구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변호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요. 태호가 답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송한다고요? 순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승산이 있다고 하세요. 병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미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순이가 반박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라니.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억울하게 오진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일 나겠네. 괜히 병원 건드리면 더 큰 화 부른다고.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큰 화요? 그럼요. 병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영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서우면 어쩌라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순이가 대들었습니다. 병구도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 큰 병원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 태호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반대하세요? 당연하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어. 병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요? 억울한데도요? 억울하면 뭐해? 이길 수 있어? 영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말 믿어서 좋을 게 뭐 있어. 병구가 혀를 찼습니다.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돈 벌려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 끝까지 싸워볼 거예요. 영자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기도 하지. 고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일이에요. 순이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의라니. 웃기는 소리 하네. 영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며칠 후 이 변호사와 함께 태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환자 등록 카드, 진단서 등을 준비했죠. 그리고 병원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거든요. 김태호 환자분 맞으시죠? 병원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호가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허위 사실로 손해를 끼치고 계시네요. 법무팀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태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이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병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순이가 전화기를 빼앗아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증거요? 조작한 것 아닌가요? 법무팀장이 비웃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당신네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예요. 어쨌든 더 이상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법무팀장이 경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이가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언론에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무팀장이 협박했습니다. 언론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호가 맞섰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테니까요. 법무팀장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부부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병원의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죠. 정말 뻔뻔하네요. 순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요. 순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도 병원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보통은 조용히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상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태호가 물었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겠어요. 이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와 순이를 시부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영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요? 네. 소송 그만하라고 하던데요. 영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병구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고소하겠다고 위협하던데. 태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영자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만족해요?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싶어서.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필요 있었냐고요? 그럼요. 괜히 호랑이 굴을 쑤셨잖아요.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호랑이 굴을 쑤신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힌 거예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평화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순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평화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을 병 진단받았는데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병원을 적으로 돌리는 건 잘못이야. 병구가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순이가 시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적으로 돌린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지적이고 뭐고 이제 어떻게 병원에 가요?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요. 순이가 반박했습니다. 병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어른들 말을 들어야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른들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저를 지키려는 거예요. 지키긴 뭘 지켜.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고부간의 싸움이 더욱 격해졌죠. 하지만 태호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석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선 태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석을 바라봤습니다. 이호석 변호사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판사가 두꺼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이 변호사가 환자 기록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환자 번호가 완전히 바뀐 명백한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순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옆에 앉은 시부모는 불편한 표정이었죠. 병원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일 뿐입니다. 진단 결과는 정확해요. 행정 착오요? 이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 착오라고 하십니까? 판사가 양쪽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상세히 해명해 보세요. 병원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실수라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 변호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증인석에 나와 답변했습니다.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엄중히 물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기록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병원 관계자가 머뭇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없다는 것은 이번에는 있었다는 뜻인가요? 판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죠. 판사가 병원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기록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나요? 판사가 매뉴얼을 훑어봤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왜 발생했나요?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직원의 부주의로 판단됩니다. 병원 관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마지막 공격을 가했습니다. 부주의로 환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병원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배상할 의사는 있습니다만 배상 금액을 제시해 보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석 달간 시달린 정신적 피해가 고작 500만 원입니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개합니다. 휴정 시간 동안 태호와 순이는 법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부모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죠. 잘 될 것 같아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잘해주시네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승소 확실합니다. 정말이요? 순이가 기뻐했습니다. 네. 병원 측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이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이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시부모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들은 아직도 불만이신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이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들었죠. 이 변호사가 일어서 말했습니다. 환자 기록 착오로 인한 오진은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석 달간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도 최종 변론했습니다. 병원 측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판사가 양측 변론을 들은 후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죠.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이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태호도 긴장한 채 판사를 바라봤죠. 환자 기록 착오로 인한 오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며 환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쏟으며 손뼉을 쳤죠. 또한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가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은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법정에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쏟으며 남편을 끌어안았죠. 여보,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호도 감격에 겨워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안 됐을 일이에요. 이 변호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태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부모는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편한 심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부부를 이웃들이 축하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시부모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병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겼어요. 5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영자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5천만 원이요? 순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이 신문에 사과문도 내고요. 병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긴 거야? 네. 법원에서 정식 판결했어요. 태호가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영자가 판결문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가 문제야. 순이의 기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앞으로가 뭐가 문제예요? 병원을 적으로 돌렸으니 나중에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정당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영자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사회 이슈가 됐죠. 환자 기록 바뀜으로 오진받은 은퇴교장, 법정서 승소, 신문 헤드라인이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태호 부부를 더욱 칭송했습니다. 특히 순이의 용기를 높이 샀죠. 순이 씨 정말 대단해요. 남편 끝까지 믿고 싸우셔서.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라면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버티셨네요. 마을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태호는 법정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죠. 병원도 약속대로 환자 관리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과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태호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며 검사를 받았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호와 순이가 긴장하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췌장도간도 모두 정상이고요. 암세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호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도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부부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여보, 정말 살 것 같아요. 태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네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태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순이가 회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생의 의미를 다시 찾은 거죠. 여보,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순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호가 흙을 털며 답했습니다. 죽을 병에서 벗어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우선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태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순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시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영자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죠.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병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영자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병원들이 좋게 보지 않을 텐데.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순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함께 견뎌냈으니까요.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태호는 후배 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육청 주최 은퇴교원 모임에서였죠. 교장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자였던 김 교사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태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후배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병원 오진 사건의 전말을 말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박 교사가 감탄했습니다. 사모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태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이 교사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고요. 태호가 덧붙였습니다.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들려주세요. 태호가 당부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꼭 그러겠습니다. 후배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태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태호 부부를 존경의 눈으로 봤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의 본보기가 됐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마을 이장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호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순이도 마을 부녀회에서 더욱 인정받았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지켜낸 아내로서 말이죠. 순이 씨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부녀회장이 또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게 있나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부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믿고 지켜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회원이 거들었습니다. 병원 사건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회자됐습니다. 의료진들도 더욱 신중하게 환자를 대하게 됐죠. 김 교장님 사건 이후로 우리 병원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요. 동네 의원장이 말했습니다. 환자 기록 관리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했어요. 의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저녁마다 아내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여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순이가 남편의 팔을 끼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석양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순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제일 소중한 거니까요.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최고예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태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순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가치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대신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다. 태호가 펜을 들고 썼습니다. 순이와 함께 이겨낸 이 시련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태호가 계속 썼습니다. 마지막 줄에 태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은 생, 진실과 정의만 따르리라. 그의 다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거짓과 불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태호와 순이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용기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노년을 말이에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산책하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찾은 진정한 평화였죠.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정의에 대한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면서 다시 느낍니다. 가족의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이라는 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